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불령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부터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휴가에 들어갔는데, 자, 오늘 이제 휴가 첫날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떠나기 전에도 내수진작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이제 폭염이 심하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좀 철저히 강구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체제가 정식적으로 이제 가동에 들어가면서 당 중진들과 이제 오찬을 쭉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 당내 동향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식시장 난리가 나는 바람에 지금 금융당국에서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또 긴급 점검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사 요원, 정보사의 이제 현직 군무원인데 이분이 현직 말하자면 이제 이 흑색 요원들의 명단을 결국은 이제 이 조선족한테 넣어줘서 조선족이 결국은 이제 북한의 이제 공작기관에 첩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북한에 넘어갔는데 요 대외적인 공작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사 하면 이 사령관이 있고 그 밑에 여단장이 있는데 여단장하고 사령관하고 이제 서로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요 고소고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원인은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이 6사 3년 후배인데 여단장이 6사 3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사령관이고 이제 그 선배가 이제 그 아래 계급상으로는 이제 아래죠. 완스타 여단장. 여기에서부터 모든 사단이 지금 벌어졌다. 그래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자,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야, 이거 마약 대한민국 참 이제 오래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테러 청정국, 그 다음에는 또 마약 청정국, 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테러 청정국 아니다. 이게 이제 끝난 거거든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이제 오염 상태가 마약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 추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드디어 말이죠. 이 대학가에까지 조직적으로 침투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대학도 그냥 있는 대학도 아니고 뭐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을 제가 뭐 폄하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수도권 대학의 명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학생들 이제 동아리 있잖아요. 이 학생들 동아리가 결국 마약 조직책이 돼버린 거예요. 마약 이 범죄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보니까 말이죠. 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 그러면 법대, 의대, 뭐 약대 이런 데 아니겠어요? 의대생 중심들, 또 이 법학 이 스쿨 가려고 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 명문 대학생들 중심으로, 야, 이게 말이죠. 한동안 한 300명까지 동아리 회원이 벌어졌고요. 이 사람들이 9,000명에 달하는 요 텔레그램에까지 가입을 해서 마약을 쫙 퍼뜨리다가 검사한테 걸려들었어요. 이거 그야말로 참 걸려들어서 다행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요런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정말 이거 마약 문제에 관해서 이 관계 당국에서요. 철저하게 요거는 이제 다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요 내용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윤 대통령의 휴가 동정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남해 쪽에서 제일 큰 시장이 통영에 있는 중앙시장이라고 합니다. 요 중앙시장을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중앙시장이 말이죠. 이 한산 대첩 이 축제 나흘 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이 축제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뭐 손님들도 많고 굉장히 참 시장이 이제 좀 뜨고 있는 거죠. 요때 이제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 아주 뭐 시민들로부터 상인들로부터도 이제 환호를 받고, 자, 이분이 말이죠. 요 수산시장에서 45년간이나 이 수산시장을 지켜온 할머니예요. 요 이제 할머니 이제 건조된 수산물을 취급하는 이 할머니, 요 가게에서 직접 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참모들 감독들한테 좀 많이 사드리라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복장은 해군 복장을 했다고 그래요. 이 해군 복장.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상인들 또 시장 보러 온 그 우리 시민들
이렇게 이제 환호를 받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 이게 이제 이 현장의 분위기죠. 뭐, 대통령 이제 악수 한번 하려고 이제 얼마나 많이 또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아주 뭐, 또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들, 이렇게 이제 민생을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지시까지 하고, 이제 어린애기 이렇게 이뻐하는 이런 모습. 굉장히, 이거 보면요, 윤 대통령이 굉장히 소탈하고 참 격의 없이 우리 국민들을 좀, 이 대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휴가 전후에서 지시한 내용을 보면은 1일 날에는요, 휴가는 해외로 가지 말고 국내에서 해서 이제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또 휴가를 떠나면서 말이죠. 이 폭염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그리고 건설, 택배 이런 현장 근로자하고 농업인들이 특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 그리고 또 농수산물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 작황 같은 수급 상황도 꼼꼼하게 챙겨달라. 왜냐면 말이죠. 한동안에 뭐 사과, 그 다음에 무, 이런 거 너무나 이제 폭등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야권에서 이 정쟁의 소재로 삼은 적이 있어요. 자, 요런 나쁜 야당의 이제 정쟁화, 이 작전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요러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휴가 중에 이 힐링, 휴가, 이런 좀 쉬는 타임이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내일은 인근의 이제 군부대, 부상한 장교들, 이 격려 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국정 현안도 꼼꼼히 챙긴다. 그래서 우선요, 방송사법에 대해서는 지금 제2요구권이 내일 행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국무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전자결제를 통해서 방송사법은 거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 2일하고 5일 날 처리된 지금 25만 원 지원법하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요것도 정부당 차원에서 이제 제의를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다녀와서 행사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보고는 다 받는다. 예. 요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휴가 동정, 여러분께 중요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F4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요 이제 이게 누구냐면 이제 금융, 이 수장들이 되겠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제 경제부총리 최상욱이고요. 바로 이제 맨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이복현 금감원장, 바로 그 옆에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 다음에 최상목 부총리, 그 다음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요 이제 핵심, 이 정부 책임자들이 오늘 이제 긴급 점검 회의를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다. 지금 빠르게 이제 얼어붙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미국발 이 주식 시장이 급락 현상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고, 두 번째, 이러한 미국 경제에 대한 이런 불안 심리에 기름을 꺼진 것이 이제 중동 사태. 그래서 지금 이란이 말이죠.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 공격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지금 외신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런 중동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관련 국가들에게 전화, 이런 당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불안, 전쟁 위기 요인,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또 한 번 불을 지폈다. 주식시장을 갖다가 얼어붙게 했다. 이 중동 정세.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자체의 경제 상황에서부터 제기된 이 주식시장의 블랙 먼데이 현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코스피의 경우에는 8.77%가 빠져서 2441.55, 코스닥은 11.30이 빠져서 691.28. 그리고요, 이 코스피가 장중 한때 286포인트, 10.8%. 이게, 그러니까 아주 급락한 것이죠. 그래서 하루 역대 최대 하락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이 되는 상황까지 번졌고요. 내일 다시 이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예,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내일 오전에 부총리 주재로 또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이제 한동훈 체제가 친정 체제가 구축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5대 4로 친한 체제가 굳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총장은 이미 지금 여러분들께 서범수, 박정아 비서실장 이렇게 다 임명이 끝났고 사무부총장하고 전략 부총장도 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의원, 이 캠프에서 총괄 담당했던, 그리고 사무부총장에는 지금 이제 사무부총장도 이제 전부 다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얘는 정성국 조직부총장, 예, 그리고 신지호가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수석 대변인에는 곽규택, 한지아 의원 두 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친한 체제가 이제 완전히 뿌리를 이제 내리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위의 경우 이제 5대 4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의 이제 이런 그 친정 체제의 구축과 관련해서 친윤 색채 빼게 나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한 대표는요, 국민 눈높이와 외연 확장을 위한 기본 체제가 완성됐다. 이렇게 친한계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국민 눈높이, 외연 확장,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이게 분석을 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요, 통합이나 화합보다는 변화에 방점을 줬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가교 역할하는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한동훈 지금 대표는 향후 민생정책 발굴에 방점을 두고 외연 확장 기조를 이어갈 방침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는 중도층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 정부하고 정책 협력이 가능한 여당의 장점을 계속 발휘해서 야당하고는 차별화를 시도하겠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지금 이 향후 민생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의대 정원 문제, 그리고 민주당의 포퓰리즘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도 지금 중요 과제로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인재 영입 우위를 아주 상설 조직으로 키워나간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경태하고 권성동 오찬을 했는데, 여기에서는요, 그냥 이 중심을 잡고 의견을 잘 들어서 소통을 잘하고 의견을 잘 들어서 중심 잡고 당을 잘 이끌어 나가 달라. 이 정도 그냥 덕담만 했다.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요, 화기애애하게 밥만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만 먹었다. 그리고 당정 인선과 관련해서는 다 지나간 얘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권성동은 글쎄요, 밥만 먹었다. 이 말이 조금 거시기하네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보사가 지금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일반 군부대도 말이죠, 이 상하 간의 계급과, 군과 이 공무원 조직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한 상명하복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정보기관의 경우에는요, 상명하복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상명하복이 제대로 시켜지지 않으면 정보기관에서는 정보사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큰데, 이 바로 정보사가 이 상명하복 관계가 굉장히 깨져버렸다. 그래서 그것도 말이죠, 어떤 중간 G라인에서 깨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고 지휘자인 정보사령관 2스타짜리 하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여단장 1스타짜리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의 원인은 지금 모두를 종합해 보면 지금 이제 사령관인 육군 소장이 후배라는 겁니다. 육사 3년 후배. 그러면 서로가 더 잘해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단장, 계급 중심의 사회가 제일 강한 데가 군대 아니에요? 그러면 사령관을 똑바로 모셔야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도를 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군에서 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그렇고, 여단장이 문제가 있다. 이거 하극상 기질이 농후하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게 말이죠, 금년 1, 2월부터 지금 이제 이 사령관하고 여단장하고 이제 갈등이 노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갈등이 노출되게 된 기본 원인은요, 이게 이런 게 신문에 다 나와서 참 큰일 났어요. 이 정보사가 갖고 있는 안가가 충정로에 있는데, 이 안가를 누가 쓰고 있느냐? 이 정보사 출신의 예비역들이 쓰고 있어요. 예비역들 단체인
이제 정보사 출신의 예비군이니까 민간 단체잖아요. 이 군사정보발전연구소가 쓰고 있는데 월 한 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 여단장이 제대로 보고를 안 했던가 아니면 사령관이 뒤늦게 하여튼 알게 됐어요.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 사령관이 여단장한테 지시를 이건 무단 사용이다. 그러니 태난단체를 내려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법무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연초에. 자, 그러다가 이제 요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지난 6월에 그 여단장이 이제 사령관한테 대면보고를 하면서 이 단체는 기획 공작 업무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작 업무를 위해서 영해 사무실의 여단 공작팀도 상주시켜야 한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 사람들을 못 빼내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 비전문가인 사령관이 개입을 하니까 이게 공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령관보다 상급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승리를 받겠다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하고 해서 이게 자기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빼라고는 지시.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 제끼고 말이지 너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뭐 정보사령관보다 더 높은 직계는 국방부에는 정보본부장이 되겠죠. 예, 그 정도가 이제 임무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정보본부장은 3스타거든요. 그래서 상급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승인을 받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사령관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욕설 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떨어져서 보고를 받았나 봐요. 한 2m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단장한테 결재판을 던지면서 보고 안 받겠다. 나가라. 요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게 이제 여단장의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위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단장의 언행이 군 형법상의 상관 모욕에 해당된다. 요렇게 지금 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비사령관은 지금 이제 이 소장인데 춘장보다 이제 당연히 계급이 높지만 육군사관학교 기수가 낮은 거예요. 3년 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이제 벌어졌고 서로가 맞고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말이죠. 이 여단장의 주장을 보면 사령관이 보좌관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을 감시하고 결재판을 던진 것은 폭행에 해당된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폭행 혐의로 고소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단장은 현재는요, 직무가 배제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사본부에서는 이 여단장의 언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요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거는 당장 감찰을 하고 징계하고 아주 최고의 수준의 징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절대적으로 어떤 이유로도 이거는 무조건적 설령 사령관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령관에게 이 하극상의 풍조를 보이는 거 앞으로 말이죠. 이 지휘 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아주 엄벌에 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최근에 이제 정보 유출 문제 가지고 공작 이 블랙요원들의 명단 유출 갖고서도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요런 기강 문제까지 나와 있어서 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대학 동아리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학생들의 동아리 모임이 순수한 동아리가 아니고 마약 조직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마약을 투약했다. 그래서 마약법 위반 혐의만 아니고 지금 검찰에서는요 범죄 조직 결성까지 있는 것이 아니냐. 마약이라고 하는 범죄 조직. 그래서 마약 범죄 조직 혐의까지도 적용하는 문제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하면은요, 형벌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 동아리가 말이죠. 이 회장단이 있고 기획부, 인사부, 디자인부, 회계부, 홍보부, 요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 마약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전부 다 분담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조사, 지금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 내용을 보면은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대학생 동아리 회장을 비롯한 대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 투약한 대학생 8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야, 이게 고급 호텔 리조트 VIP 다수 보유 이런 문구를 내걸고 이제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회원제 그 한마디로 이제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급 식당, 뮤직 페스티벌 무료 또는 저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현혹을 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요, 이 동아리 회장은요, 외모, 학벌, 집안을 기준으로 해서 엄격한 면접까지 봐서 회원으로 가입시켰고, 회원 수가 한때는요, 300명이 넘을 정도로 커졌고, 그래서 이 비슷한 성격의 동아리 중에서 전국 둘째 규모로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을 이제 많이 이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벌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9천 명에 달하는 텔레그램 방까지도 들어가서 예,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기 당연히 이제 여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학생들하고도 이제 마약 투약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현장범으로 체포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집단 성폭행도 하고, 요거를 촬영해서 돌리기도 하고 말이죠. 야, 이거 정말, 그런데 이 회원들이 명문대생뿐만 아니고 의대, 약대, 법대 준비 학생들도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마약 아지트도 운영해왔고, 그리고요, 고문 변호사까지 고용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마약 말이죠. 예, 뭐, 정말 이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마약 관련 법, 그리고 이 조직, 예, 그리고 또 인원,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문제를 갖다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검찰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제가 이제 보면, 요런 이제 이 포스터, 이제 마약, 말하자면 이제 뭐 10보 생일 파티 뭐 등등, 요런 포스터를 통해서, 예, 일일 호프 뭐, 그 다음에 번개 모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라죠? 이런 거를, 예, 이런 거를 말이죠. 이 포스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 회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예. 이런 회원들을 이런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요게 퍼진 게 22년도부터 지금 이제 마약을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22년. 그리고 23년 9월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직접 마약을 운반하기도 하는 아주.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23년도 9월이고 작년 10월입니다. 홍대 건대 가천대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라는 문구가 적힌 액상 대마 판매 전단까지 살포했어요. 그래서 가입 신청서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요. 뭐 성별, MBTI 요 성향까지, 그리고 장래 희망, 그리고 현재 하는 일, 야, 그리고 이제 얼굴 사진, 마스크를 벗은, 예.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라든가 유튜버, 공인, 연예인들은 또 회비를 갖다가 면제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차량 보유자도 우대해주고, 그리고 호텔, 리조트, 펜션,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대해주고. 와, 참 이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것도 이제, 요거 동아리 회장이 이제 30대가 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동아리를 만들기 시작해갖고, 이게 한때 300명까지 지금 이 회원이 늘어났다.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말이죠. 이 동아리의 자차가 8대 이상 가지고 있다. 고급 호텔. 그래서 여기에요. 메리오트 호텔 플래티넘. 그 다음에 뭐 아난티, 대명, 예, 양양연구소, 양양연구 스테이. 야, 그리고 뭐 놀러 가기가 굉장히 좋다. 예. 그리고 역세권의 33층 규모의 13억 상당의 넓고 쾌적한 무슨 하우스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진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마약 천국으로 바뀔 우려도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니냐. 왜냐면 이게 말이죠. 그래도 명문 대학생들 스카이대 이 회장이요, 연세대학 출신의 카이스트 대학원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 출신 학생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물론 공부 잘한다고 뭐 나쁜 일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요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른들이 아무래도 많으신데, 이게 정말 그 자녀들, 그리고 이제 요런 또 이 주변 학생들 아주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